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벌써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한 달,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 다음 주가 되면 2월을 또 시작을 하겠죠. 구정, 설 연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또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것도 있고,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사로서 저도 최근에 행정사 면허세 납부를 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납부 금액을 또 납부를 했습니다. 행정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행정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힘내시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행정사업에 대한 법령 규칙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가지고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차원에서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되었던 행정사법이 있죠. 그 행정사법에 대해서 금년 2021년 6월 10일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행정사법에 대해서 일부 꼭 알으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을 보고 직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큰 테두리에서는 첫 번째 행정사가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기술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었는데 기술 행정사 용어가 뭘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해사 행정사로 바뀌었습니다. 해사 행정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가 6월 10일부터 행정사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정사 법인 설립 관련된 내용들, 기타 더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법령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행정사 시험에 일부 면제가 있었는데 일부 면제가 좀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요. 1차 시험을 면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이죠. 이분들의 내용이 경력직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에 해당하는 계급이 되겠죠.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즉 7급에 해당하는 직에 해당해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분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시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알려드린 분들은 1차 시험의 전 과목과 2차 시험의 과목 중에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첫 번째,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하는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사무관이죠.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이렇게 행정사법이 6월 10일부로 변경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행정사의 업무 신고입니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각 시군 구청장이 뭘 발급하죠?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으시고 난 다음에 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 확인증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신고 확인증에 대한 대여에 대한 금지가 좀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절대 신고증을 대여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대부분 좀 아실 수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021년 6월 10일부터 행정사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정사법에 명시가 되고요. 행정사의 그 법인 설립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일반 법인의 설립 절차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 법인의 정관을 작성을 했는데 그 정관에 꼭 포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행정사 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성명과 주소를 넣어야 되고 법인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네 번째, 법인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하고요. 다섯 번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행정사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반영을 해야 되고, 일곱 번째, 존립 시기,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덟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해서 행정사 법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행정사 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 법인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를, 즉 법인 업무 신고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등은 법인 업무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법인 업무 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 법인 구성원으로 수를 넘지 않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이 상근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반드시겠죠. 행정사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 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의 소속 행정사,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 법무법인은 변호사 대표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도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 대표가 행정사를 고용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의 어떤 법인의 해산도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어떤 사유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법인 구성원 전원의 어떤 동의를 얻었을 때, 합병 또는 파산으로 설립 인가의 취소가 되었을 때, 행정사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내용, 설립 인가의 취소, 겸업의 금지,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6월 10일부로 대한행정사협회, 일반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이런 많은 8곳의 외국어 번역 행정사협회 등 협회들이 단일화되죠. 어떻게?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됩니다. 6월 10일부로. 그래서 대한행정사회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대한행정사회도 법인으로 하고요.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이 되고, 행정사회의 설립, 운영 및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모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행정사회가 단일화됨으로써 전문 자격사로 더 강화되고요. 제가 늘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행정사의 미래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회가 단일화되면서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어떤 이익이나 또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는데 어떤 일부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욕지거리를 문자로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욕먹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남기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본사에서 무슨 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사의 어떤 전문 자격사로서
여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사업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업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인 어떤 욕설이나 비방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금년 6월 10일부로 개정이 되는데요. 개정되는 행정사법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더 있으니까 행정사업을 하시는 행정사님들은 꼭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행정사법에 대한 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하시고 업무 수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날 또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월 잘 준비하셔가지고 금년도 시작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